제가 겪은 일을 지금 이 자리에서 꺼내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했는데요. 그때는 정말 그 어떤 공포 호러물보다 무서운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부디 저와 같은 일은 겪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조심스레 사연을 써봅니다. 제가 그 남자를 처음 만난 곳은 테니스 동호회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운동을 정말 좋아하는 편인데요. 제가 다니는 회사가 월급이 적은 대신에 칼퇴의 주말은 보장해주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취미생활로 사이클 동호회, 테니스 동호회, 러닝 동호회 등 이것저것 해보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 남자는 어느 날 저희 테니스 동호회 신입 회원으로 들어왔고 테니스를 레슨 받은 지 한 달도 안 된 생 초보였더라고요. 복식 경기를 할 정도의 실력이 되지 못해서 재미를 못 붙일 만한데 항상 일찍 와서 혼자 연습하며 열심히 하길래 저도 대단한 실력자가 아니지만 이것저것 가르쳐주면서 서서히 친해졌습니다. 동호회가 끝나면 감사하다고 저에게 커피를 건네주시더라고요.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항상 감사해요. 저 때문에 일찍 오셔서 가르쳐주시고. 아니에요. 저도 덕분에 연습하고 좋았어요. 운동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한 2년 됐어요. 2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잘 치세요? 저보다 잘 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저는 경기 처음 보고 구력 한 10년 되신 줄 알았어요. 헤이, 너무 가분한 칭찬이시네요. 이제 어디로 가세요? 집이요. 어디 사시는데요? 땡땡동이요. 어차피 가는 길인데 태워다 드릴까요? 지하철 타시면 2번이나 환승해야 하잖아요. 아, 괜찮은데. 스승님을 모시는 제자라고 생각하시고 부담없이 대해주세요. 그럼 신세 한 번만 질까요? 처음에는 그 사람을 남자로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 이상형과는 거리가 멀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덩치가 있고 든든한 타입을 좋아하는데 그 남자는 슬림한 체형에 얼굴도 하얗고 딱 봐도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라온 도련님 같은 타입이었습니다. 제 마음을 흔들기에는 강력한 한 방이 없었달까요? 물론 저 사람도 나한테 관심이 없겠지 하면서 부담 없이 대했던 것 같아요. 저에게 연애와 결혼은 선택사항일 뿐 꼭 해야 하거나 의무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22살 때 저희 부모님께서 교통사고로 동시에 돌아가시고 외동딸인 저 혼자 남은 인생을 꿋꿋이 감내해야 했을 때 유일하게 얻은 교훈이 인생을 미련 없이 즐기자였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뼈 빠지게 일하며 인생의 대부분을 써버리고 제대로 즐기지도 못한 채 그렇게 가버리셨으니 얼마나 허망해요.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인생.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하루하루 감사하게 살자는 마인드로 바뀌니까 어느샌가 결혼에 대한 미련이 없어지더라고요. 솔직히 혼조석에 앉을 부모님 없이 홀로 식장에 들어갈 용기도 안 나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도 부모님이 정말 그립네요. 그랬던 저였는데 예상치 못한 사람에게 설렐 줄이야. 인생이란 정말 모르는 일인 것 같아요. 테니스 동호회에서 만난 그 남자의 차를 몇 번 얻어 타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본의 아니게 식사 자리를 몇 번 갖게 됐습니다. 묘하게 그 사람이 정말 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남자에게 깊은 속내까지 털어놓게 되었고 본의 아니게 부모님의 사고 이야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이렇게 많은 걸 털어놓은 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그 사람이 친구처럼 편해서 그랬나봐요. 이제는 반말을 하기로 하면서 급격히 가까워졌고 저를 책임감 있게 집까지 데려다주고 모닝콜까지 챙겨주는 모습에서 의외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서서히 그 사람이 달라 보였습니다. 내 이상형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던 그 남자의 어깨가 갑자기 넓어 보이는 거 있죠? 사랑에 빠지는 건 순식간이었고 그 사람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는지 저에게 성큼성큼 다가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의외로 박력 있는 사람이구나 싶었죠. 그러던 중 다른 여자 회원과 팀을 이뤄 복식 경기를 하는 모습에 묘한 질투를 하게 되었고 이게 어쩌면 호감인가 보다 싶어 제 마음을 확실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남자의 마음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던 것이죠. 사실 제대로 된 연애를 해본 게 까마득했습니다. 부모님 사고 이후로 이것저것 해야 할 것들이 많았고 정신없이 살아야 했기 때문에
연애라는 걸 시도조차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물론 그 기간 동안 스쳐 지나간 몇 명의 남자들이 있긴 했지만 그야말로 썸에서 끝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소개팅, 미팅 이런 것들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의 제가 20대 후반이었고 그 남자는 30대 초반이었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만난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섣부른 감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그 나이에 가벼운 만남을 한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애매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나 그 남자는 결혼을 얼른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만난 지 3달이 지날 무렵 저에게 이런 말을 건넸습니다. 나는 사실 연애를 진중하게 하는 편이야. 가벼운 만남은 싫어. 그건 나도 그래. 혹시 우리 부모님을 지금부터 뵙는 건 좀 너무 이른 걸까? 나를 아셔? 여자친구 있는 건 알고 계시지. 궁금해 하시더라고. 나에 대한 상황들도 다 알고 계시고? 대충은 내가 얘기했어. 내가 솔직히 오빠를 가볍게 만나는 건 절대 아니야. 하지만 내 상황 알잖아. 부모님도 안 계시고 회사에 적응한 지도 얼마 안 된 데다가 모아놓은 돈도 별로 없어. 오빠 부모님께서 날 보시면 분명 실망하실 거야. 다 괜찮아. 반갑게 맞아주실 거야. 그거야 오빠 생각이지. 그냥 가볍게 밥 한 번 먹는다고 생각하면 안 될까? 만나보지도 않고 섣불리 걱정하는 건 좀 이르지 않아? 막말로 마음에 안 들어 하시면 어때? 내가 선택한 여자고 내 인생인데. 그렇게 저는 남자친구의 긴 설득 끝에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뵙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많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연애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부모님께 인사라니요. 하지만 남자친구 또한 외동아들이고 귀하게 자라왔다고 하니 부모님께서 걱정하시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서 한 번쯤은 밥 한 끼 먹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었습니다. 남자친구와 저희 나이도 아주 젊지만은 않기 때문에 서로 아니다 싶으면 일찌감치 헤어지는 것도 방법이잖아요. 이 사람이 자라온 환경이 궁금하기도 했고요. 처음으로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뵙던 날 한식집까지 걸어가는데 어찌나 떨렸는지 모릅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데 괜히 위축이 되더라고요. 식당에 들어선 순간 멀리서 남자친구와 어르신 두 분이 보였습니다. 천천히 걸어가는데 그쪽에서 먼저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님이 저를 보시더니 꼭 안아주셨습니다.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그 말씀을 해주시는데 뭉클해져서 눈시울이 붉어지는 거예요. 어르신께서 저를 품에 꼭 안고 등을 두드려 주시는데 그 손길이 정말 따뜻했습니다. 아버님께서도 저를 반겨주시며 수저와 휴지를 챙겨주시더라고요. 아들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우리 아들한테는 너무 가분할 정도로 미인이네. 과찬이십니다. 일단 배부터 채우자고. 뭐 혹시 술은 어떻게? 제가 술을 잘 못해서요. 만약 드신다면 맞춰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나도 술은 못 마시는데 잘 됐군 그래 뭐. 술은 백해무익이야. 첫 만남에 이렇게 분위기가 좋을 수도 있구나 싶더라고요. 저를 너무나 환영해 주시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고 문득 남자친구가 부러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런 좋은 환경 속에서 사랑받으며 자란 거잖아요. 이런 사람이라면 나중에 자식 낳았을 때 그대로 사랑을 줄 수 있겠다 싶어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 뒤로 저는 남자친구의 어머님과 가끔씩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그게 저에게는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워낙 편하게 잘 대해주시기도 했고 저를 먼저 생각해주시는 모습이 감사하게 느껴졌거든요. 가끔씩은 저희 단둘이 만나서 식사를 하거나 영화를 보기도 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저에게 이것저것 맛있는 것들을 많이 챙겨주셨습니다. 이거는 바로 냉장실에 넣어서 먹어야 한다. 혼자 살수록 잘 먹고 잘 지내야 돼. 매번 이렇게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어머님. 끼니는 잘 챙겨 먹고 있니? 덕분에요. 어머님께서 주시는 음식들이 다 맛있어서 요새는 집밥만 먹어요. 그래, 잘 먹으니 얼마나 예뻐. 그나저나 좁은 집에서 혼자 사는 거 너무 외롭지 않아? 요새는 적응이 되어서 괜찮아요. 나는 우리 아들이 빨리 너랑 결혼했으면 싶은데
너같이 참하고 성격 좋은 며느리감이 세상에 어딨겠니? 저도 결혼이 하고 싶죠. 그런데 제가 아직 준비가... 자고로 여자는 빨리 결혼해서 애를 낳는 게 부모한테는 효도야. 준비할 게 뭐가 있어. 그래도 돈을 좀 벌어가야 좋지 않을까요? 어차피 집도 차도 모두 우리가 해줄 텐데 돈이 뭐가 필요해? 너는 그냥 몸만 오면 돼. 에이, 그래도 그건 좀... 농담처럼 보이니? 우리 아들 저거 저대로 살다가 노총각 될까봐 걱정 이만저만이 아니야. 우리 경희같이 좋은 사람 만났을 때 놓치지 말고 결혼을 했으면 싶은데 내가 너무 성급한 건가? 좋게 봐주셔서 감사할 따름이에요, 어머님. 남자친구의 부모님께서는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편이시라 저더러 몸만 오면 된다고 일찌감치 결혼을 하라고 권유하시더라고요. 보통 어르신들이 손주는 젊을 때 낳아야 한다며 할 거면 일찍 하라고들 하시잖아요. 어머님도 비슷한 생각이시더라고요. 요즘같이 저울질하며 재고 따지는 집안이 얼마나 많은데 다 해줄 테니 몸만 오라고 하시니 솔직히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게다가 요즘 집값이 얼마나 비싸요. 번듯한 집 한 채에 차까지 사주시겠다고 하니 귀가 쫑긋하긴 하더라고요. 가끔씩 어머님과 쇼핑을 할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저에게 옷도 사주시고 가방도 척척 사주셨습니다. 이런 귀한 대접을 받아도 되나 싶긴 했지만 너무 좋더라고요. 만약 이 집안에 시집을 가게 된다면 좋은 시부모님과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싶어 기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평생 나타날 것 같지 않던 사람이 내 눈앞에 나타나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가 되는 걸 보면 역시 사람은 각자의 인연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사귀는 내내 단 한 번도 제 속을 썩인 적이 없었고 저 또한 만약 결혼을 한다면 이 사람과 해야겠다는 결단이 섰을 때쯤 남자친구가 저에게 조심스레 프로포즈를 했고 어쩌면 하늘에 계신 부모님께서 좋은 가족을 만나라고 나에게 선물을 주신 게 아닐까 싶은 생각으로 그 청혼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지금이 아니면 이런 좋은 분들을 만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변에서도 많이들 축하해 주더라고요. 특히 제 친구들은 저에게 복 받았다며 부러워하기도 했습니다. 요새 그런 시부모가 어딨냐? 집도 해줘, 차도 해줘, 명품백도 사주셨다며. 그 정도면 주말마다 찾아가서 컷된 빨래도 할 말 없는데 심지어 집안일도 안 해도 된다고 했다며? 친구로서 조언하는데 절대 놓치지 마라. 가진 거 하나 없는 저를 받아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그 이상을 해주시니 이런 분들이 또 있을까 싶었습니다. 이제는 슬슬 결혼을 준비하고 싶다는 말에 예비 시부모님은 정말로 진심으로 좋아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딸 생겼다 생각하고 반갑게 맞이할 테니 너도 부모가 생겼다고 생각하고 우리를 편하게 대해줬으면 좋겠어. 제가 더 잘할게요. 잘할 필요 없어. 복덩이가 들어와서 우리가 기쁠 뿐이지. 결혼식은 어떻게 하고 싶니?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긴 한데 저는 오실 분들도 마땅치 않고 지인도 별로 없어서요. 초라해보면 어쩌나 싶은데 서로 사역하는 게 중요하지. 가족끼리만 모여서 결혼식 대신 식사 자리를 마련할까 싶은데 괜히 저 때문에 그러시는 거라면 안 그러셔도 돼요, 어머님. 지인도 많으실 텐데. 우리 집도 이미 퇴직해서 올 사람도 없어. 결혼식이야 뭐 허례허식이지. 그 후로는 모든 게 일사천리였습니다. 제 남자친구를 저희 친척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간단히 식사를 하는 것으로 상견례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끼리 소박하게 모여서 식사 자리를 가지며 반지를 나눠 끼우는 형식으로 결혼식을 대신했습니다. 시댁 쪽에서 저를 위해 많은 배려를 해주신 거죠. 대신 사진은 남기고 싶어서 웨딩드레스를 입고 스튜디오 촬영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을 모시고 같이 가족 사진을 찍는 것으로 절차를 마무리했죠. 그제야 모든 게 실감이 나더라고요. 그맘때쯤 저는 살던 집을 정리하고 잠시 시부모님 댁에서 지내며 신혼집 입주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말마다 어머님과 가구를 보러 다니고 이것저것 준비를 하느라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르겠네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아주 행복한 새댁이었습니다. 제 눈앞에 펼쳐진 미래는 전부 꽃밭이라고 생각했죠. 그날 병원을 창문으로 탈출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시부모님께서는 저에게 진명이와 참여행위를 주시겠다며 일찍 혼인신고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하셨고, 원래는 천천히 할 생각이었으나 어차피 결혼식까지 올린 마당에 늦출 필요가 뭐가 있나 싶어 혼인신고까지 하며 법적인 부부가 되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제가 회사를 관두길 원하셨지만 아이를 갖기 전까지라도 돈을 벌고 싶은 마음에 회사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주말이면 어김없이 어머님과 신랑과 시간을 보내곤 했는데 어느 날 어머님이 저에게 묻더라고요. 너 연차는 쓸 수 있니? 네, 연차는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편이에요. 그럼 평일에 시간 좀 내줄래? 무슨 일이세요, 어머님? 바빠지기 전에 종합건강검진이나 한번 받게 해주려고. 그런 건 제가 알아볼 수 있는데 괜히 어머님 바쁘시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나도 받으면서 너도 받게 해주는 거야. 그 병원에 아는 직원이 있어서 둘이 하면 싸게 해준다고. 아, 그래요? 안 그래도 건강검진 한번 받아볼까 했는데. 잘 됐어. 그럼 나랑 평일에 한번 방문하자꾸나. 그쪽에 말해놓을게. 오빠는요? 같이 받으면 좋을 텐데. 걔는 이미 작년에 받았어. 아무 이상 없대. 아, 참, 너 A형 맞지? 네, 맞아요. 그건 왜요? 며느리 혈액형 정도는 알아야 할 것 아니니. 그래야 사고가 났을 때 내가 수혈을 해주든지 하지. 우리 가족이 전부 A형인데 이것도 운명 아니겠니? 그런 생각까지 해주시고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 나는 너가 얼른 회사 간두고 편하게 집에 있었으면 좋겠구만. 왜 고집을 부리고 그래?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어머님께 용돈도 드릴 수 있잖아요. 나는 다른 거 하나도 필요 없다. 그저 너희 둘이 행복하게 살면서 평범하게 사는 게 소원이야. 꼭 행복하게 살게요, 어머님. 어머님 덕분에 제가 요즘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제 친구들도 전부 그래요. 시부모님을 너무 잘 만났다고요. 얼마나 부러워하는데요. 며느리의 종합검진까지 신경 써주시고 정말 좋은 시어머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종합검진을 받기로 한 날, 저는 일찌감치 회사에 연차를 신청하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와 단둘이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하고 있었죠. 약간의 의문스러움이 있어서 어머님께 여쭤봤습니다. 어머님, 근데 종합검진이면 보통 위내시경, 대장내시경도 하지 않나요? 그러면 세척 같은 것도 미리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 말이 없어서 준비를 못했는데 괜찮나요? 오늘은 그냥 상담만 할 거라 그런 게 필요 없어. 상담이요? 어떤 상담이요? 일단 병원 가서 얘기하자. 그때부터 묘하게 어색한 분위기가 흐르더라고요. 그래도 그때까지는 이상함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일단 의사와 상담을 한 후에 불편한 부분을 정밀하게 검진을 하는구나 싶어서 그러려니 했던 것 같아요. 택시가 병원 앞에 선 뒤 시어머니는 저에게 병원 앞에서 갑자기 이야기를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님, 무슨 이야기요? 우리는 너를 진짜 딸처럼 생각한다. 갑자기 그런 말씀을 왜? 정말이야. 너는 우리가 끝까지 책임지마. 저도 어머님을 정말 제 친정 엄마처럼 생각해요. 그렇지?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엄마처럼 생각할 거지? 그럼요. 어머님같이 저를 잘 챙겨주시는 분이 세상에 또 어딨어요. 그래, 고맙다.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상담만 할 거라 금방 끝날 거야. 피 뽑고 그런 게 아니라요. 일단 들어가자. 시어머니는 저를 이끌고 병원 안으로 들어섰고 엉겹결에 따라간 저는 도착한 곳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곳은 바로 장기이식센터였던 거예요. 보통 종합검진은 그쪽으로 가지 않잖아요. 순간 오싹한 생각이 들었던 저는 시어머니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어머님, 여기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을 못하시고 가만히 서 계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렵게 입을 여시더라고요. 경희야, 나랑 얘기 좀 할래? 시어머니는 저의 손을 잡고 의자가 있는 곳으로 이끄셨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음을 직감한 저는 이 사태가 보통 일이 아니겠구나 싶더라고요. 의자에 앉은 저는 시어머니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사실 내가 너한테 꼭 말하고 싶은 게 있었어. 무슨 말씀이요?
네 시아버지 있잖니? 간이 많이 안 좋으시단다. 네? 강경화 말기에 수술이 불가능하대. 간암이라고. 그럼 어떡해요? 간이식밖에는 답이 없대. 그럼 설마 저를 여기 데리고 오신 게 간이식 해달라는 말은 절대 아니야. 그냥 우리는 희망을 얻고 싶을 뿐이야. 아들이랑 나 전부 이식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절망하던 찰나에 우연히 너가 혈액형까지 딱 맞아 떨어지잖니. 어쩌면 하늘에서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 내려주신 건가 보다 싶기도 하고. 이런 말해서 정말 미안하구나. 그럼 미리 말씀을 하셨어야죠. 고민할 시간도 주지 않으시고 여기부터 데리고 오시면 어떡해요?